레퍼런스 그룹 준거 집단이래요. 준거 집단이 뭐지? 서연아? 소속돼 있진 않지만 약간 자긍심이나 그런 걸 다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야?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아 그런가? 그럼 내 집단이 더 맞는 표현 아닐까? 근데 내 집단이면서 중거 집단이 왜 아니야 저기요 저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빨리 보자. 준거 집단은 기준이 되는, 내가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은 기준이 되는 집단, 뭐 그렇게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활동 그룹에 속해 있어. 그럼 자원봉사 활동하는 애들이 자부심 많이 가져. 그럼 나도 거기에 따라서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 집단이 준거 집단이야. 가볼게요. 자, frame of reference라는 이게 판단의 준거, 기준. 이 준이라는 것이 기준을 뜻해요. 됐죠? 준거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근거 집단, 뭐 그렇게 그걸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evaluate 평가하다고요. contribution 기여 공헌이고, normative 규범적인 self-esteem 자존감 자부심, associative 연합의 결합에, 그 다음에 성취 업적, up to par 별표 치시고, 보통 우리 골프 칠 때 파라 그래요. 파가 뭐예요? 그냥 땡이에요. 땡 0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 4홀이다. 그럼 4번 만에 치면은 파예요. 근데 이걸 3번에 치면은 버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골프에서는 마이너스가 많은 게 좋은 거야. 파 4홀에서 4번 만에 치세요라는 게 파 4야. 근데 내가 이걸 3번 만에 쳤어. 그럼 이 사람은 실력이 뛰어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몇 타, 마이너스 몇 타로 우승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18번 홀에서 마이너스 한 10 나온다 그러면 되게 잘 치는 거죠. 파라는 것은 기본이야, 보통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up to par라는 것은 보통 수준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일단 bask in, 혜택 등을 누리다, 쬐다. reflected glory, 반사된 영광, 타인의 성공을 얻는 대리 만족이나 명성을 이렇게 reflected glory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되셨죠? 네. 한번 가보고 나서 볼게요. 네 그룹이란 말이 나왔어. 네 그룹. 네 그룹이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딱 처음에 밝혀줬네요. 네 그룹이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네. 그 다음 이 준거 집단이 뭔지에 대해서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라는 것은 사용되는 집단이에요. frame of reference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틀, 이걸로 사용되는 게 준거 집단. 그러니까 기준의 틀로 작용하는 게 준거 집단. 아까 내가 얘기했다. 기준의 근거가 된다. 그게 준거야. 근데 무엇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준의 틀이 되냐면 평가에 있어서. 나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틀로 사용되는 그룹. 이게 준거 집단이라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룹이 준거 집단이야. 되셨죠? 쉽게 말하면 평가의 기준의 틀이 되는 그 그룹이 준거 집단이야. 오케이? 갑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조직의 멤버들을 예를 들어서 평가하여 자기들 스스로를요. 무엇에 의해서? 기준과 표준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그룹에. 그리고 자부심을 느껴요. 뭐에 대해서? 자신들의 contribution, 기여에 대해서. 어디에 대한 기여입니까? Community Service Projects. 이 지역 공동체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됐지요? 이 긍정적인 자부심, 아까 자기 평가, 자부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프라우드, 자기 평가, 맞죠? 긍정적 자기 평가죠, 자부심이라는 것이. 얘가 무엇을 반영하냐면 normative effect는 뭐예요? 규범 효과. 누구의?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준거 집단의 규범에 따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얘기지. 다시 자기가 느끼는 이런 자부심, 얘가 규범 효과를 반영하는데 준거 집단에. 근데 이 준거 집단의 멤버들이요, 똑같은 견해를 공유해요. 그들 스스로의. 자, 똑같은 견해라는 건 자부심이겠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견해를 공유합니다.
됐지요? 이게 규범 효과란 말이야. 자부심을 느껴 멤버들이. 그럼 나도 자부심을 느끼는 거야. 됐지? 이게 규범 효과야. 그러니까 준거 집단은 나한테 규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를 자기 평가에 있어서 규범 효과를 나한테 주는 게 바로 이 준거 집단의 표준 기준이 되는 거고. 정리합니다. 준거 집단은 나의 행동을 평가하는 틀이야. 됐지? 그 예로 자원봉사 조직을 예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어. 그럼 내가 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지? 맞지요? 네, 이것이 바로 내가 속한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준거 집단의 멤버들은 똑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어.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나 자부심을 느껴.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자, 만약에 other members of your reference group, 당신의 준거 집단의 다른 멤버들, 다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고 하자. 부모님이 나의 준거 집단이라고 치자고요. 됐어요? 그러면 준거 집단이 굉장히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규범 효과에 의해서 당신도 또한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 그 규범을 공유할, 그리고 높은 자긍심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무슨 효과라고? 규범 효과라고. 내 준거 집단이 부모님인데 준거 집단의 행동, 이 준거 집단은 비슷한 견해를 공유한다 그래서 관점을. 그럼 부모님이 자긍심을 높게 느끼면 나도 그걸 공유해. 맞지? 그래서 나도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높게 가질 수 있는 거. 됐나요? 자, 여러분들의 친구도 준거 집단이 될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되게 아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친구인 여러분도 자신을 아끼게 되고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이게 규범 효과야.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규범 효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모방을 포함하는 거예요. 준거 집단의 모방을 포함합니다. 당연하죠. 준거 집단의 행동들을 내가 모방하면서 그 똑같은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나 역접 나왔습니다. 그러나 준거 집단은요, 또한 비교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연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대요. 자기 어프레이절이 뭐죠? 원래 이 칭찬이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 어프레이즈가 칭찬이라는 뜻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칭찬이라기보다는 자기 평가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모티브 이펙트만 가지는 게 아니라 비교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 효과라는 것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지금부터 달라지죠. 그러니까 순서 잡기나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지. however 이후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규범 효과가 뭔지 알았지? 준거 집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 마음을 모방하고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이게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인데, 비교 효과와 연관 효과는 뭔지 지금 봅니다. 자, 비교 효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대부분의 당신의 학급 친구들이 shine in academic achievement, 학업 성취도가 되게 빛나, 즉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가졌어. 그럼 당신께서는 be likely to compare yourself, 스스로를 비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들과. 그 결과 당신께서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질 수도 있어요. 느끼면서입니다. 뭘 느껴요? 대절을 느끼면서. 당신의 학업 성취가 not up to par,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되셨어요?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교 효과예요. 비교해서 쟤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이해하셨어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비교 효과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being associated, 얘는 지금부터 뭐 얘기하죠? 연관 효과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하고 이렇게 brilliant 그룹은 누구를 뜻해요? 학업 성취가 빛나는 애들이죠. 얘네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쟤가 내 친구야라는 거, 뛰어난 쟤가 내 친구야라는 연관 효과라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Basking in reflected glory,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사된 영광을 누리면서 쟤가 내 친구야. 자랑스러운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는 내 동생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normative effect 그리고 comparison effect, associative effect에 관한 설명이에요. 됐습니까? 다 준거 집단에서 나오는 거고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거 집단과 자기평가, 그 다음에 어떻게 준거 집단이 영향을 미치죠? 자기평가에 normative and comparison effects. 자, 비교 효과, 죄송합니다. 규범 효과, 비교 효과, 그리고 연산 효과까지 넣어야 되겠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거고, 준거 집단은 자기평가를 만들어요. normative effect를 통해서, 규범 효과를 통해서 모방과 같은 비교 효과는 이끌어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또 연상 효과는요. shared pride, 공유된 pride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 효과는 뭡니까? 모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효과는 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게 만들죠.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리고 연상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쟤의 영광이 결국 나의 영광이 되는. 되셨어요? 이런 효과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네, 잘 읽어보셔야 되는 글입니다. 넘어갑니다. 3개 하고 보내주면 돼요. 지랄한다. 자, 그 다음 갈게요. proximity, 근접성, 가까움입니다. 그 다음에 typically는 보통 전형적으로, whereas는 반면에 라는 뜻이고요. accompaniment, 이게 동반이라는 뜻이 있지만 반주. 됐죠? 노래에 동행하는 게 반주죠. 그래서 accompaniment, 반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spatial, 공간에, approximately, 대략, 거의란 뜻입니다. 자, emerge는 나타나다. 여러분들 9시 40분에 보내드릴게요. 알았지? 예. with respect to, 무엇에 관하여, 무엇의 측면에서, 이런 뜻이. 일찍 끝나도 40분에 갑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simultaneously, 동시에, perceptually, 지각적으로. 자, polyphonic, 여러분 이게 가성음악에 여러 화음이 어우러진 이런 뜻이랍니다. 됐습니다. 자, 올라갈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인접성이라는 단어, 얘가 핵심이에요. 핵심. 얘가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음악에서의 인접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refer to, 나타낸다. 자, 요소들이 refer to 때문에 이거 썼겠죠. 가까운 거예요. 됐죠? 어떤 음악적 요소들이 되겠죠. 음악적 요소들이 서로 가까운 거예요. 높낮이, 시기, 공간, 이런 뜻입니다. 음악적 인접성, 즉 높이를 비슷하게, 얘들아, 소프라노. 됐죠? 음악적 인접성이죠. 소프라노 밑에 누구죠? 알토. 그 밑에 누구죠? 여성은 소프라노, 알토,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 알토인가? 남자는 테너,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테너끼리, 바리톤끼리, 베이스끼리. 이게 인접성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우러져서 화성, 화음, 이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들이 있어, 음들. 근데 어떤 의미냐면 that are similar, 비슷한 의미예요. 피치에서, 높낮이 같은 거에서 비슷한 의미, be grouped together, 함께 그룹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여러분들 그 멜로디인가요? 왼손이 멜로디인가요? 피아노에서 오른손이 멜로디다.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를 친다. 도미, 솔, C죠. 그 다음에 까먹었다. 다 까먹었어. 아니야. 갈게. 자, 비슷한 높낮이, 비슷한 높이의 음끼리 함께 그룹을 질 수가 있어. 이게 인접성이라 그랬다. 그냥 이거 생각해. 소프라노, 높은 소프라노들. 됐죠? 그 다음에 노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또한 그룹을 지는데 만일 they are played together in time, 같은 시기에 같이 연주되는 그런 음도
함께 묶인다 이거야. 여러분 바이올린으로 두 가지 음을 동시에 내는 방법은 두 개의 줄을 활로 쭉 눌러서 연주하는 거예요. 이 줄과 이 줄을 활로 연주를 하게 되면 삥삥 이 소리 같이 난단 말이에요.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쳐보신 분이면 알 텐데. 자, 이렇게 생겼어.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줄이 하나, 둘, 셋, 넷. 얘가 높이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활을 이렇게 각도를 꺾어가면서 연주하는 거야. 근데 얘를 눌러가지고 두 개의 줄을 쭉 연주하게 되면 같이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연주를 하게 되면 같이 소리 들리는 거죠. 기타 연주, 도미소를 한꺼번에 연주하면 띵 다 들리죠. 같이 연주되는 거야. 자, 또는요. They come from the same instrument. 똑같은 악기에서 와도 그룹으로 묶여요. 또 똑같은 섹션이라든지 더 커다란 음악 그룹의 똑같은 섹션, 뭐 현악 사중주 또는 오케스트라. 그럼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끼리, 첼로는 첼로끼리. 맞죠? 이 소리가 따로따로 들리죠. 그래서 지금은 음악적 인접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음끼리 높은 비슷한 음조, 비슷한 높이의 음이 함께 묶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똑같은 시간에 연주돼도 같이 묶이고, 똑같은 악기에서 연주돼도 같이 묶이고,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음악적 인접성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o get a sense of the ideal proximity, 인접성이라는 아이디어를 get a sense는 어떤 뜻이에요? 센스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라고요. get a sense, make a sense, 이게 이해하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접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자 이겁니다. 그쵸? 자, 보자. 전형적으로 the right hand plays notes. 오른손은 음을 연주하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higher in pitch than the left hand.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높은 음을 연주해요. 왜냐면 피아노 음계 자체가, 잠깐만, 야 어디가 더 높은, 이쪽이 더 높지? 이쪽이 더 낮고. 그러니까 오른손은 높은 소리를 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왼손보다는. 예, 그겁니다. Also, most often, 또한 아주 종종 it is the right hand, 오른손이에요. 이때 강조구문 나왔네요. plays the melody, 멜로디를 연주하는 건 오른손이죠. 이때 강조다. 어째서 강조죠? 뒤에 동사 나와버렸잖아.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잖아. 이럴 때 강조라고 부르잖아. 그쵸? whereas는 그에 반면에, 그에 반하여, 반면에 왼손은요 베이스 라인 또는 반주를 연주하죠. 됐나? 그냥 동시에 연주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멜로디를 인식하고 반주를 인식하지. 왜? 비슷한 음끼리 묶여서 우리 귀에는 들린다. 이제 이 음끼리, 오른손으로 치는 음끼리 우리 귀에 멜로디로 들리고, 왼손으로 치는 베이스처럼 들리고. 쉬운 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비록 even though all of the notes are played in close spatial proximity. 자, 가까운 공간적 인접성에서 모든 음들이 연주가 될지라도, 또 대략 똑같은 비슷한 시간에 연주된다. 이건 무슨 말이죠?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 음들이 연주가 된다고 쳤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꺼번에 빵 쳤다고 쳤을 때, 이해하셨죠? 우리는 들어요. 노트를 right hand, 오른손으로부터의 음을 듣죠. The emerging as melody. 근데 이 오른손으로부터의 음들이 멜로디로 나오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emerging이 뭘 꾸민다? 노트를 꾸미는 겁니다. 오른손에서 들리는 음들을, 멜로디로 들리는 음들을 듣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의 높이라는 무엇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죠. 맞나? 마찬가지로 바하의 굉장히 유명한 솔로 뮤직이에요. for violin,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서 바이올리스트는요 근본적으로는
두 개의 스트림을 만들어요. 음악에 동시에 연주함으로써입니다. 맞아? 높은 음과 낮은 노트를 아까 제가 말했죠. 높은 음과 낮은 음을 활을 눌러서 동시에 연주할 수 있어요. 진짜로 바이올린은.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두 개의 음악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적으로 우리는 그룹 짓는다. 높은 음을 함께. 그리고 그룹 짓는다. 낮은 음을 함께.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 이것을 polyphonic over as two lines of music. 두 개의 음악의 흐름 또는 화성으로 듣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글을 어려워하면 끝내주기 어려운 글이 돼. 이해하셨어? 음악은 우리가 알게 뭐야. 하지만 음악의 인접성, 높은 음끼리 서로 모인다. 같은 악기에서 들리는 음끼리 서로 모인다. 맞죠? 같은 시간에 연주되는 음끼리 서로 모인다.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모인다. 관악기는 관악기대로 들린다. 피아노의 오른손에 연주하는 건 높기 때문에 같이 들린다. 왼손은 반주로 들린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겠는데? 그래서 음악 그룹핑에 있어서의 근접성의 역할, 예, 좋은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청취자들이 음악의 그룹을 짓겠느냐 이거예요. 피치와 일시적인 템포를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템포 박자. 그래서 어딨어? 이게 시간적 근접성이라고 보고 있네요. 템포. 박자란 뜻인데 템포롤은 시간적인 이렇게 보고 있네요. 뭡니까? 그러니까 높낮이가 비슷해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연주돼도 그치? 껐다 킬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지 인접성의 원칙은 가능하게 합니다. 청취자가 그룹 짓도록 음을요 피치와 시간에 따라서 허가해 주면서입니다. 인식을요 perception을요 무엇에 distinct melody 별개의 멜로디들 또는 다양한 음악적 흐름들로 우리가 인식하게끔 허가해 줍니다. 그런 얘기. 요약문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아셨나요? 괜찮아요? 너무 뭐랄까 요런 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워크북 푸시고요. 좀 니네들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 공부가 괜찮냐? 많이 안 밀렸어? 제가 지금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자, 마지막 글입니다. undervalue 저평가하다, aquatic 수생의, 헤비테 서식지 나왔네요. 또 여러분 아쿠아리움 하잖아. 그러니까 수족관이지. 그래서 aquatic 하면은 물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breeding 번식 양육 중요한 단어고, refugee 피난처 은신처 겁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독특한 고유의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기능 작용 공급 apparent 분명한 외견상의 beneficiary 수혜자. 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되셨나요? 네. 예린이 네, 서윤이 집적되지 마. 자자. 뭐라고? 공공재는요 undervalued in market 시장에서 어떻게 돼 있대요? 저평가돼 있다. 잘 들어 여러분, 저평가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격이 아니에요. 평가가 저평가예요. 가격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하셨어? 평가가 낮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장은요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시장을 꾸밉니다. 쉼표 뒤에 위치의 선행사는. 시장은 이것이 존재합니다. private goods는 뭐죠? 사적 소비재 같은 거. 예, 맞아요. 소비재 같은 거예요. 사적인 물건들이니까 소비재입니다. 공공재는 뭐예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맞죠? 공공재는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청계천이 공공재예요. 또는 뭐 저수지 같은 거. 됐죠? 보자. 예를 들어서 aquatic habitat. 이게 수생 서식지. 뭐와 같은 wetland 습지와 같은 이 서식지는 제공해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점들이요, 종종 public goods, 공공재예요. 되셨나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혜택이 공공재래. 자, 그럼 이 혜택을 설명해 줘야 되죠. 그쵸? 뭘 포함하는 거냐면 서식지, 번식지, 번식 또는 피난처, 독특한 종. 자, 예를 들어서 보호종이다. 그러면 걔들은 사람들이 막 잡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해. 맞아? 그 숨어 있을 공간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또 recreation 뭔데요? 강가나 이런 데 우리가 모여서 캠프파이어 하고 노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헌팅, 뭐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고요. 또는 관광도 하죠. 그리고 또는 정화, purification이 정화입니다. 물의 공급을 정화합니다. 여러분, 습지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걸러주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이렇게 담아서 여기 정수하기 전, 여기가,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의 물을, 식수를 공급해주는 이걸,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습지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일단 노폐물이래. 그 나쁜 것들을 걸러줘요. 그리고 정수 시설이 와서 정수가 돼서 우리가 먹는 물이 되는 정수 시설. 왜요? 자, 갑니다. 뭐 때문에 그러지 또? 아시지 않아요? 정수쌤? 나 이 새끼들. 자, 아무튼 간에 정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어디지 또? 이러한 혜택들은 동시에 즐겨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요, are provided to them, 사람들에게 공짜로 제공되죠. 자연적인 기능, wetlands의 자연적인 타고난 원래의 기능에 의해서 공짜로 제공되는 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결과적으로 시장이라는 건 없어요. 맞죠? 그러므로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도 없어요. 이러한 공공재의 사용에는요. 이 wetland의 public good uses, 공공재 사용에는 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다 아까 내가. 가치 평가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가격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actual value는 이 단어가 가치라고 돼 있잖아 지금. 여기다가 price 쓰지 말라고. 안 돼. 이러한 서비스의 실질적 가치는 근데 공짜가 제로가 아니래. 가치가 빵이 아니라 이 말이야. 얘들아, 우리한테 무한정 공공재가 혜택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 가격이 빵원이란 얘기가 아니야.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many people benefit from these services.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치는 어마무시한 거죠. Total additional benefit of all individuals. 전체적인 추가적인 혜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의.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가치. 맞죠? 이 가치가 뭐냐? 여기 봐.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가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공재의 가치는 결국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추가적인 혜택들이 되는 거죠. 이 개인은 어떤 개인이고 enjoy provision of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죠. 누가 서비스 제공해 주죠? wetlands, 습지. 습지대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제공을 즐기는 모든 개인들의 혜택이 바로 공공재의 가치가 된다. 이게 핵심 문장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5번 문장 잘 읽어두세요. 5번, 6번. 5번, 6번 잘 읽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는요, 어마무시할 수 있어요. 비록 there is no apparent market price. 명백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없어요. 그죠? 단어 조심하라고. 가격이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이러한 wetland 서비스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 무엇과 무엇의 차이입니까?
zero price for wetland services. 공짜. 그죠? 제로 프라이스 할 가격이 없는 거잖아. 그쵸? 이것과 실질적인 가치. 이 모든 수혜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가격은 빵원.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 이 사이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겠지. 맞아요? 얘네들이 무엇을, 그러니까 갭이 주어가 되고 동사가 indicate,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이런 공공재들이 저평가되고 있는지 시장에서. 되셨죠? 시장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다고. 빵원이지만 가치는 어마무시한데 시장에서 얘네들이 저평가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올라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자, 보시면 공공재 시장에서의 저평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퍼블릭 굿즈는 언더밸류 돼 있어요. 무엇의 부족 때문에? 가격의 결핍 부족 때문에. 그들의 집합적인 어떤 혜택에 따른 가격이라는 것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비록 퍼블릭 굿즈가 이멘스가 엄청난이란 뜻이죠. 엄청난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지라도 이러한 공공재들은 종종 저평가돼 있어요, 시장에서요. 왜냐하면 걔네들이요, lack of formal price, 어떤 형식적 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nventional market structure, 어떤 관습적인 시장의 구조도 없기 때문이에요. 맞죠?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격도 없고요. 시장의 구조가 어떤 그런 이런 공공재를 저평가하기 때문에, 맞죠? 엄청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려운